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디입니다. 2월의 마지막 날 28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폭증하는 부산. 2,000건에 육박하는 거래량 나올 것 같죠? 부산은 대구와 레벨루가 다르다. 인정. 근데 이미 가격에 모든 것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 상황이 더 좋죠. 그리고 뭐 미분양이라든지 청약 경쟁률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더 좋습니다. 이미 이런 것들이 다 가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마 비슷한 입지에 비슷한 아파트 정도 수준이라면 부산이 30% 정도 더 고평가받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매일같이 부산과 대구의 아파트 가격을 살펴보거든요. 자, 미분양 현황 2646건, 대구는 몇 건인가요? 13,000건 정도 수준입니다. 이미 이런 것들도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부산의 가격이 더 높게 평가받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미분양 현황 보시면 대구 13,500이죠. 부산 2,600밖에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다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지, 지금 상황이 이러하니까 부산은 더 많이 치고 나갈 것이다. 물론 상황은 더 좋은 건 인정. 자, 부산 분양권 매도 물량 보시면은 부산은 매도 물량이 985건, 대략 1000건 정도 되는데요. 대구는 분양권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한 4,300건 정도 됩니다. 거의 4배 정도 수준이에요. 미분양은 몇 배 수준? 그 미분양은 5배. 미분양은 5배 수준 대구로 많습니다. 분양권 매도 물량은 정말 이것도 거의 5배 정도 되네요. 상황이 대구가 확실히 안 좋기는 많이 안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산만 치고 나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 옆에 있는 산적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매도 물량 한번 살펴보시면은 지난주 2, 3급등 현상이 있었어요. 이게 작년 그래프하고 보시면은 재작년도 그렇고, 이게 20년, 21년, 22년 늘 이때 한 번쯤 미친 듯이 물량이 폭증하는 시기를 꼭 거쳤네요. 보니까 지난주만의 특별한 현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물량은 슬금슬금 증가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부산 전세 물량은 연초 대비 많이 감소했습니다. 예측치 않은 완전히 굉장히 많이 빗나간 모습. 하지만 이 상태로 이렇게 초록색 선 아랫부분을 따라서 이렇게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하면서 흐름을 지켜봅니다. 월세 물량도 연초 대비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부산은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돈이 많이 막 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상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단기적으로는 좋아지고 있는 흐름,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168건, 점점 거래량의 가속도가 붙고 있는 모습이죠. 1월달 거래량 140건 정도 제외하고 보면은 전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봤을 때 2월의 거래량은 전년 대비 거의 한 50%, 60% 정도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대선의 기대감으로 거래량이 이렇게 2,000건 수준까지 올라왔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힘이 꺾였죠. 이번엔 또한 마찬가지로 특례보금자리론, 이번 주에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국회의원들이 좀 바빴나봐요. 아마 절반 이상, 거의 절반 정도의 돈이 소진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바라봅니다. 40조 중에 20조가 소진되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폭증하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의 군중 심리까지 같이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가격은 그만큼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반등을 인정합니다. 거래량 시뮬레이션 했을 때 하단은 1,600, 상단은 2,000건. 근데 거의 상단까지 거래량이 늘어날 것 같아요. 후반으로 갈수록 거래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거래량이 줄어들면 또 특단의 대책 또 내놓겠죠. 특례 보금자리론. 이 IMF에서 하지 말라는지 골라서 하죠. 돈 풀어서 부양하려는 정책, 이거 하고 있죠. 거래량 1,198건, 거의 1,200건 정도 수준인데요. 이때 거래량 1,000건 정도 일어났을 때의 모습 대비 거의 2배 정도 늘어났으니까, 이거 매주 화요일 거래량만 보더라도 증가하는 모습이 점점 가속도를 띠고 있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화요일날 거래량이 70건, 80건 수준이던 것이 지금은 160건 수준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거래량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3억 이상의 가격들을 다 보여주려고 했는데 3억 이상 거래되는 물건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다 보여드리지를 못하겠어요. 3억 빛이 10억 천이라고 쓰고 17억이라고 읽죠. 3억 빛의 가격은 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고점 대비 30%까지, 30% 이상 빠지는 모습. 요거 뷰 따라서 뷰가 어느 곳에 있냐에 따라서
가치 평가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코롱하늘채 골든비치 48평형 대형평의 거래도 좀 눈에 띄고요. 가격은 더샵 센텀파크 1차 고점 대비 40%, 코롱하늘채 골든비치 고점 대비 25%, 더샵 센텀비치 이어지는 이 국평의 가격들도 보면은 뭐 25%, 이미 이런 가격들이 예를 들어서 대구의 아파트 가격이 한 15억 정도 했던 것이 최고 한 10억 정도 갔던 것이 한 9억 정도, 심하면 8억까지도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 12억 4천까지 갔던 것이 요 정도밖에 안 떨어졌다? 그러면 이미 대구보다 훨씬 더 나은 평가를 받고 있죠. 대구는 뭐 심하면 거의 아주 비쌌던 아파트들 고점 대비 40% 가까이 하락했거든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야, 부산은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보다 상황이 훨씬 나으니까 훨씬 더 치고 나갈 거야 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가격이 덜 떨어져 있는 것이 부산이고요. 상황이 더 안 좋은 대구는 이미 많이 떨어져 있어요. 부산이 팍 치고 나가느냐? 대구가 다시 재빠르게 반등하느냐? 이렇게 봤을 때 이미 여기 부산은 이미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대구를 따라온다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체 경제 흐름 분위기 자체가 지금 썩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같이 따라오고 있는 모습이 맞는 것 같습니다. 대구가 지금 상황에서 더 안 좋아진다면 부산만 치고 나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레미안 장전 30% 정도 떨어졌는데요. 대구에 12억 정도 했던 아파트 지금 8억 5천 이 가격 못 봤거든요. 이미 부산은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부분 오늘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대형평형의 가격도 이렇게 되고 더샵 센텀파크 8억 2천 13억까지 갔던 것이 거의 뭐 한 35% 정도 하락하는 모습.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75제곱미터 고점 대비 25% 정도 빠졌고요. 더샵 센터파크 2차의 가격 8억이 안 되는 가격도 보입니다. 35% 정도 빠지기도 하고 아무튼 대구보다 덜 빠졌다. 왜? 미분양이라든지 청약 경쟁률이라든지 분양권 물량이라든지 이런 모든 상황이 좀 낮습니다. 입주 물량마저도 대구는 3.6만, 부산은 2.6만 이게 뒤바뀌어야 될 정도로 대구가 물량 부담이 굉장히 큰 것이 명확합니다. 더샵 명지 퍼스트 월드 2단지 99제곱미터 30% 정도 빠졌고요. 야, 그래도 30% 이상 빠지는 게 여전히 많네. 명륜자임 한 35% 빠졌던 거래가 나타나고요. 쌍용 예가 디오션 고점 대비 한 40% 정도 빠져서 12억까지 갔던 물건이 7억 2천까지. 요건 층수 반영하면 한 1억 5천 정도 더 쳐줘도 됩니다. 거제 센트럴 자이 25% 정도, 센텀 리슈빌 1단지 20% 정도, 2년차, 이제 3년차로 접어든 아파트. 얘들은 비싼 가격 찍어보지도 못했죠. 그러면서 신고가가 나와서, 야, 대단하다라고 하기보다는, 한창 기대감이 부풀었을 때 비해서는 가격이 얼마 되지 않네. 요런 느낌. 신축 분양한다면 아마 저 가격 정도 수준? 이편에서장 광안비치 고점 대비 10% 정도 빠진 거래. 연산자이 46평형 가격이 6억 8천. 가격들 4만 골든뷰 센트럴 받고 그래도 맨날 거래되는 아파트들만 거래되는데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뭐 해운대 신시가지 경동 메리빌처럼 이렇게 거래가 없던 아파트들도 거래가 나오게 합니다. 이름 그동안 잘 언급되지 않았던 아파트들도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격 빠졌던 것은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아마 이게 빠지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한 30% 정도 빠지는 것에서 25% 정도 빠진 느낌? 네, 27% 연산 더샵 가격 25% 정도, 거제 센트럴 자이 고점 대비 30% 이상 빠져서 6억 4천, 4만 골든뷰 센트럴 파크 고점 대비 37% 정도 빠져서 6억 2천, 대한 롯데캐슬 레전드 1단지 6억 2천. 이런 것도 보면 좀 일부 약간 뭐 많이 떨어질 때 5억 9천 이런 가격도 살짝 보였으니까요. 일부 아파트들 다 반등이 있는 거 맞습니다. 다 반등이 있습니다. 또 신축들 신고가 나오는 것들은 이런 곳에서만 신고가, 아니면 아주 저가의 아파트들에서 신고가. 6억 이상 거래량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대한 롯데캐슬 레전드 저층은 6억짜리 거래도 보이네요. 더샵 명지 퍼스트월드 대형 롯데캐슬 맨날 이름 보이던 아파트, 그 아파트만 주요 상점 보이더라. 보시면은 신축 혹은 한 10년차 조금 더 넘어가는 아파트 요 정도 수준의 가격과 오래된 아파트들의 가격의 차이는 또 보입니다.
화명 롯데캐슬카이죠. 고점 대비 25% 정도 빠지는 모습. 대동타운 고점 대비 20% 정도. 대연 롯데캐슬 30% 정도 빠져서 5억 8천. 아마 요 저층의 가격들이 나중에 또 표준적인 가격들로 아마 자리 잡을 시간들도 또 올 것 같습니다. 25%, 30% 정도 빠지는 모습. 이런 걸 보면 또 야, 분위기 좀 나아진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전세 매물이 더 많이 줄어주고 전세 금액만 좀 받쳐주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해질 수는 없겠지만 아직까지 뭐 내가 혹시라도 집을 구매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나는 한 5가지 정도를 본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었을 때 한 3가지 정도 상황은 지금 좋아 보여요. 거래량이 늘어난다든지 고가의 아파트들이 많이 거래된다든지 이런 상황, 나아지는 상황도 있지만 전세 매물이 많다든지 전세 가격이 받쳐주지 않는다든지 특례 보금자리는 효과, 이 돈의 효과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거래량도 언제까지 늘어날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지 여기 약간 의문을 표시할 수도 있고요. 야, 정말 이 반반이다. 내가 많이 배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반반이다. 하지만 나는 배팅을 하지 않겠다. 이런 느낌. 네. 20% 일부 반등 나타나는 느낌. 근데 이런 모습을 보시면은 또 어떤 느낌이 드시냐면은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되었을 때 어땠나요? 가격 호가 점점 떨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되는 순간 매물들이 호가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던가요? 이미 대구에서 보니까 호가가 다시 올라가니까 거래량이 줄어들고 조금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다시 호가를 내리더라 이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던 상황, 거래량이 많이 떨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특례 바금자리론 돈 폭탄을 살포했어요. 마치 헬리콥터 어머니 마냥 돈을 막 뿌려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래량이 늘어나고 다시 호가를 다시 좀 끄집어 올리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거래 가격도 일부 반등을 하니까요. 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 효과가 오래 가지 못했듯이 특례 보금자리론, 이 돈 풀었던 효과가 조정 대상 해제했을 때보다는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효과가 끝나고 났을 때 과연 지금 다시 올려놨던 호가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거래가 될까요? 사람들 이미 마음이 좀 돌아서고 있어요. 호가를 다시 끄집어 올리는 거 보니까 야, 내가 저렇게 올렸던 호가에 다시 사면은 이 꼭대기에 사는 사람이나 혹시 비슷한 하락이 한 번쯤 온다면 이 꼭대기에 사서 떨어졌는 사람이나 지금 올라갔던 호가에 다시 사서 혹시라도 가격이 조정을 받게 된다면 또 남는 거는 없어 보이죠. 자, 요거 아파트 가격 못 읽어드리더라도 눈으로 살펴보시고 그럼 대충 보시면서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여기 30%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막 30% 하락했다가 10% 정도 가격 반등했는 물건에 덥석 산다? 썩 메리트 있어 보이지 않아요? 떨어지던 시점에 여기 한 20% 정도 떨어졌을 때 이걸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었던가요? 충분히 더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었죠. 나머지 아파트들 지금 25평의 가격이 4억 6천이다. 이 25평의 대구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것이 한 3.7억 3.5억 정도 하면은 대구 시내 웬만한 곳에 제일 잘 나가는 아파트 가격 살 수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런 것들 보시면은 야, 좀 더 부산이 고평가되어 있구나. 네, 그 부분은 오늘 그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이거 뭔가요? 현대 1차 거의 한 40% 정도. 네, 좀 오래된 아파트들 뭐 재건축이나 이런 식으로 많이 올랐던 곳들 떨어지는 거 있죠. 또 부산에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작년 대선을 앞두고 이 재건축의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어요. 그때 제가 방송을 할 때 재건축 물건들 아주 그때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막 거래가 되었어요. 야, 부산 사람들 눈치 빠르대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신고가 막 찍어 나가던 현상에서 왜 서울 수도권 모두 뭐 1기 신도시부터 시작해서 가격 신고가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부산 유행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곳이더라고요. 네, 요거 나머지 25% 30% 정도 가격이 좀 덜 떨어지는 느낌, 반등하는 느낌. 부산 또 듭니다. 유행은 정말 빨리 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근래 들어서 자영업자 뉴스라든지 아니면 연체율이라든지 이런 뉴스를 접하는데 이 지방은행들 특히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자영업 부채가 이게 알게 모르게 불과 얼마 전까지 700조 수준이던 것이 코로나 사태를 거치고 나서 자영업자 부채가 1000조로 늘어났어요. 이거 너무나도 큰 문제로 부각되는 순간이 아마 언젠가는 올 것 같습니다.
30이라는 숫자 그래도 많이 보이죠? 예, 건당 거래대금 떨어지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럴 때 고가의 아파트들이 많이 거래되면서 전년 대비 많이 올랐습니다. 인천의 모습을 살펴보시면 좀 이렇게 비슷합니다. 건당 거래대금이 부산이랑 인천이랑 비슷할 정도로 그런 느낌이에요. 거래량 2,000건을 넘어설지도 모르겠다라는 부분. 3억 미만 비중 계속 떨어지다가요. 대구의 특례보금자료는 돈이 풀리면서 대구는 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부산도 그런 순간이 아마 몇 개월, 수개월 내로 찾아올 것 같습니다. 6억 이상 거래량 300건 돌파 여부를 보는데요. 2월은 정말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2월에 6억 이상 거래량. 오늘 엄청난 거래량 보셨잖아요. 300건을 돌파할지도 모르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6억 이상 거래 비중은 전체 거래 건수 대비 비중으로 봤을 때는 역대 최고치 17%까지 찍었던 1월의 모습이고요. 분양권 거래량은 14건. 요거 분양권 힐스테이트 사약 때문에 언론 뉴스도 한번 탔죠. 분양권 거래량 많이 늘어난다고. 더샵 동네 6억 2천, 양정 포레일즈 스위첸 6억 1천. 그래도 6억 이상 가는 게 있다는 것이 대구보다는 상황이 낫다는 모습. 나머지 금방 5억 아래로 떨어지죠. 힐스테이트 사역 또 안 나오나요? 이제 끝났나요? 나머지도 프리미엄들이 웬만하면 이제 국평 소형평형은 3억대, 국평은 4억대. 신축 얼마 전에 분양했던 곳 분양가 거의 5억대 조금 넘어간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 모습 봤을 때 지금 신축 5억, 6억, 심하면 7억까지 요 정도 되는 거 봤을 때 좀 이름 있는 아파트들 가격 거의 10억 이상 간다고 생각했을 때, 야, 과연 이게 메리트 있을까? 이게 9억으로 떨어진다고 한들 메리트 있을까라고 봤을 때, 야, 조금 오래된 아파트가 더 매력이 없네. 대구는 완전 정반대의 현상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분양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부산에도 분양을 좀 겁내는 모습. 전세 거래량 미쳤습니다. 255건. 이 근래 보기 드문 거래량인데요. 255건. 물론 지지난주에는 323건의 거래량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때는 완전 옛날 거래량들이 다 섞여 들어와서 거래량이 많았던 것이고, 어쨌든 수치는 2274건이면 전달 대비했을 때도 거의 한 30% 정도 거래량이 늘어난 모습. 거래량 많은 것 맞습니다. 전세 거래량 많이 늘어나고 전세 물량 줄어들고 전세 가격 다시 올라가고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 갖춰지기만 하면은 부산의 상황은 훨씬 더 나아질지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돈 이렇게 2.3억씩 아직까지 전세 가격은 많이 빠지고 있고 여전히 높은 가격의 전세가, 지금이 만약에 금리가 지금 정말 꼭지를 찍었다면, 정말 금리가 꼭지를 찍었다면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 금리가 지금 완전히 정점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뉴스가 근래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신규 대출자들의 금리는 낮지만 기존 대출자들 계속 지금 이렇게 인터넷에 나오는 게시판이나 이런 곳에 제가 캡처를 해보는데요. 통보를 아직도 엄청나게 높게 4%이던 것이 갑자기 6% 막 중후반으로 이렇게 막 통보를 받는 경우가 보이더라고요. 아직도 이런 사례들 무수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전세 가격 대구보다 조금 더 나은 상황. 하지만 여기 기본적으로 한 2억씩 5억 중반 2억 중반 오늘도 많이 나타내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갱신 거래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비춰드릴게요. 레미안 장전 요거 전세 가격 보시면 3억 7천 수준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한창 때 8억 천까지 지금 매매 가격 이 8억을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전세 가격이 3억 7천이다. 그러면 요 정도의 아파트 가격은 지금 전세가율을 한 2배 정도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 레미안 장전도 그냥 머지않아서 금리가 한두 번 정도 특례보금자료는 효과가 있다 손 치더라도 금리가 시중금리가 한 번, 두 번 더 오르는 충격이 나타난다면 아마 팔자도 조금 있으면 점점 바뀌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봅니다. 전세 비중 부산이 확실히 높다. 사랑의 힘으로 확실히 높다. 건당 거래대금 좀 거래량이 확실히 많아지면서 이 평균의 가격을 나타내는 부영사랑으로 가격이 요 정도 수준인데요. 그게 어느 정도 평균을 좀 끌어내리는 효과는 있었어요. 근데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 매매 가격이나 건당 매매 가격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전세 가격은 더 높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구보다 더 낮은 가격이거든요. 지금 전세 거래량 그렇게 살아나는 느낌 안 들죠. 이게 이렇게 튀어줘야 되는데 아무튼 2월의 거래량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3억 미만의 비중은 86%까지 찍었다가 내려오고요. 이 전체 거래량 보시면은 이게 안 받쳐준다고요. 비싼 전세를 살아줘야 비싼 아파트 가격이 유지가 될 텐데
비싼 전세를 살지 못하고 있는 형국. 월세 거래도 굉장히 많습니다. 172건이 신고되었고요. 1월에 거래량 이제 신고 일수가 이제 끝났네요. 이제 1월 거래량은 끝났습니다. 작년하고 전년 동월과 비교해 보면은 거래량이 확 적은 게 보이죠. 그나마 전세 시장보다 월세 시장의 상황이 좀 나았는데 요 정도입니다. 네, 월세 가격 작년 정점 이후로 다시 월세 가격 높은 가격 형성하지 못합니다. 작년 7월 달은 정말 피크였어요. 보증금도 6천, 월세는 7천 이 수준까지 갔으니까 지금은 보증금은 5천, 월세는 한 60 이렇게 좀 낮아진 모습 느껴지실 겁니다. 전체 임대 거래량 1월 거래 이제 거의 마무리되었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 거래량이 너무나도 적구나. 임대 거래량이 이동이 너무 막혀서 제 애청자 중에서 한 분이 항상 이거 걱정하십니다. 너무 이동이 많이 멈추니까 이사업체도 힘들어, 도배도 힘들어. 이 연관된 업종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산업 비중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해도 되나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 지금 자영업자들 뭐 식당을 하거나 뭐 하거나 힘든 사람들 폐업률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럼 폐업도 하고 싶은 사람 다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 같이 좀 조정받으면서 요 뭐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이게 워낙 말이 많아가지고 네 아이고 그 말은 좀 아끼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